이제 방학 끝입니다. 일부 학교는 이번 주에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방학 프로그램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월금반, 화목반으로 변경돼서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이죠. 8월 15일 날 대수 시험 볼 겁니다. 아직 학교 선정은 안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 그 학교 시험 자체가 이쪽 정도 됐는데 쉽게 나온 학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학년 거 됐는데 막 개쉽게 나오거나 그런 학교는 없어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거고 시험 보고 나면 되게 괴로울 겁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은 늘 그런 상태인 겁니다. 늘 그런 상태인 거니까 공부들 좀 더 오셨어요. 자리 변동 있어요. 확인하고 앉으세요. 공부들을 그렇다고 나갈 필요는 없는데 문에 써 있잖아요. 공부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과제 못한 거는 이번 주 중에 싹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과제 때문에 남진 않을 거예요. 오늘 과제 못한 건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오늘 과제 전에 지난주 과제가 다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오후 5시 이후로 남아서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네, 5시 이후죠. 뭐 다른 학원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학원 없으면 다 남아서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가 지석이 자리 아니에요? 제가 제 자리로요. 그래요? 그렇네. 그럼 저쪽에 있던 것 좀 저쪽으로 옮겨놔줘요. 일부만 옮겨놔줘. 가지 말아요. 수학도 안 했는데 무슨 영어 학원을 갑니까? 이건 가지 말아요. 갔다가 와요. 이렇게 수학 안 하고 그럴 거면 오시면 됩니다. 5시 이후에 남아서 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학원들 다들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끝나니까 와서 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오세요. 선생님은 어차피 10시까지 있을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선생님은 집에 못 갈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못 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오셔서 우리 못한 과제를 다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질문해도 되죠. 선생님이 뭐 다른 걸 하고 있지 않는 한은 질문을 해도 되고요. 지난주까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들이 많았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바쁜 일들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내서 이제 밤 10시까지 남아도 크게 괜찮습니다. 선생님 전에 그 얘기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요? 그 교재 첨삭하는 거 있다고? 그죠? 그거 하나 끝나고 나서 의뢰 들어온 게 몇 개 더, 2개 정도 더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바빴는데 어제 제출 다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까지 남아도 됩니다. 네. 11시는 안 되고요. 10시. 10시 못하면 또 내일 남고 모레 남고 글피 남고 해야죠. 내일도 남아도 돼요? 그럼요. 내일도 남아야죠. 남아도 돼요가 아니고 과제를 안 했으면 남아야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 교재 검수한 거 1등급 수학하고요. 자이스토리 검수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1등급 수학하고 자이스토리에 보면 선생님 이름 있을 겁니다. 1등급 수학은 확통이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는 고3 모의고사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거 했어요. 그거 하느라 뒤지는 줄 알았어요. 검수가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틀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넣고요. 그런 거 했습니다. 되지는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과제 안 하신 분들은 남아서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과제 다 못했는데 가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다 끝내겠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상담한다고 토요일인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어쨌든 그때 문자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채윤이가 못 나온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채윤이가 오늘 못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저 진짜 코사인 문제 하나도 모르겠는데 질문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해도 되는데 해설 그래서 올려드렸잖아요.
지난번부터 해설 올려드린다고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금요일 저녁인가에 우리 단톡방에 해설 올려드렸을 거예요. PDF 파일. 올려드렸을 거예요가 아니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올리면서 뒤에 뭐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목요일 날. 그거는 목요일 날이고요. 금요일 날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거 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커트라인 60점으로 하고 커트라인 통과 못하면 그 다음날 오후 5시 넘어서 계속 남아서 하고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제 미리 줄 거라고 했잖아요. 정답을. 오늘 나갈 과제는 이따가 3교시나 4교시쯤에 해설 드릴 겁니다. 집에 가서 뭐 미리 보시고 공부를 하든지 해서 결국에는 일일 테스트 점수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걸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로 끝나면 안 늘어요. 실력이. 찾아보세요. 비슷한 문제도 찾아보고 선생님 계속 얘기해요. 콴다는 개 좋은 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콴다도 좀 찍어보시고 하세요. 콴다 구독료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그 구독료가 몇백만 원도 아닌데 충분히 뽕 뽑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풀이를 해볼까요? 네. 모두가 60점이 못 넘으면 너희를 못 가르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늦게까지 다 같이 함께 해야죠. 아이, 뭘 때려요. 몸이라도 튼튼해야죠. 몸이라도 튼튼해야지. 그걸 왜 때리고 있으니까. 뭐가 기억이 안 나요? 단톡방 보세요. 단톡방에 보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데 공지 올라온다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30분 전에 올리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교재부터 보도록 하죠. 리마인드 교재고요. 이번에는 부등식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됩니다. 제인아, 정신 차리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를 해서 그 사이에 오는 친구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사이값 되고요. n의 범위는 5랑 n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n이 5보다 클 때 5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말했는데 부등식은 뭐랑 연결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놓고 보신다면요. 요거 이야기 봤었을 때 PR하고 QR에 대한 내용이 있고 X는 A와의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 보고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셨어야죠. fx 그래프 그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지 같은 숫자 나왔네요. 2분의 3이고요. y좌표를 구하시면 얼마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분수 나왔잖아요. 분수 나오면 사실 디테일하게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형태만 그리시면 되고요. y절편은 3이네요. y절편은 3이고 아래로 볼록한데 판별식 쓰시면 요거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거 정도는 좀 보시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거 뭐 돼요? 음수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x축하고 안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땡땡땡인데 그 땡땡땡이 양수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거죠. 됐죠? 자, 이 그래프가 있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래요. 2x제곱 마이너스 4x를 gx로 놨으니까 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해서 얼마랑 얼마? 0하고 2를 지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친구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x는 a래요. a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여기 f랑 만나는 점을 p, q,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PR 더하기 QR 오셨어요. 자리 바뀌었어요. 자리 확인하고 앉으시고요.
PR 더하기 QR이니까 이런 구조라면 이 둘 사이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옮겨간다고 그랬잖아요. A가 옮겨가다가 여기에 A가 있다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P, 여기가 Q니까 이때는 PR 더하기 QR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PR 더하기 QR을 P는 늘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R의 길이는 무조건 그냥 이 점의 Y좌표가 되는데 QR의 길이는 아래에 있을 때냐 위에 있을 때냐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QR의 길이는 0과 2 사이에 있냐, 2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사이에 있냐로 나눠서 케이스 두 개로 쪼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찾아보셔야죠. 늘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보고 그림도 안 그리셨다면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림도 안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고정적인 범위가 나와버렸네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는 0보다 작다. 이거 고정적인 근 구할 수 있죠.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고요. X-8, X-3이 되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3과 8 사이가 됩니다. 됐죠? 이건 뭐 그래프 그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너무 전형적인 2차 부등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인데 자,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이 식 인수분해 되나요? 됩니다. 예, 돼요. 요거 인수분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3인데 앞에 음수를 붙이시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양수니까 양끝 값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3이죠. 그거의 양끝 값이니까 K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다 또는 K 플러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랑 겹치는 범위를 찾았는데 그게 알파부터 베타 사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고정시켜보죠. 얘는 고정시켜서 어디서부터 어디? 3부터 8 사이인데 이 친구는 뭐예요, 의미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죠? 그럼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면 어딘가 있는 K에서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 폭이 얼마예요? 6인 거죠. K 값에 따라서 위치는 바뀌는데 폭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6인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의 내부가 아니고 바깥쪽을 가져오겠다고요. 그래서 폭 6인 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말이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게 없죠. 근데 문제에서는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간격이 2라고 했으니까요. K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K-3, K 플러스 3 있어서 겹치는 범위 찾았더니 여기가 나오게 하는 거 하나. 근데 이거의 간격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베타부터 알파까지의 간격이 2.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요렇게 K-3이 있고 요렇게 K 플러스 3이 있어서 겹치는 범위를 찾았는데 여기인데 여기를 알파, 베타인데 요 간격이 2라고 그랬으니까 8부터 2 간격을 가지려면 얘가 6이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3부터 8 사이에 있는 건 고정인데 이 친구를 이렇게 움직여서요. 이번에 움직여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K-3이 오고요. 여기에 K 플러스 3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간격이 2여야 되니까 얘가 얼마? 5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수 K의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 활용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인가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인가요? k예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그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k면 이 길이도 얼마예요? k죠. 됐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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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랑 요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길이는 이 점의 y좌표고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죠. x에 0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k제곱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가 2개 있고요. k가 4개 있는데 그걸 더했더니 14와 78 사이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면 k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수 k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기를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k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게 하는 거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칭성 활용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28번인데 쉬울 수도 있죠. 28번은 어려운 거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29번하고 30번이 어렵고요. 28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고1이잖아요. 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씌워져 있죠.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첫 번째 식전체에 씌워져 있든지 제인씨 너무 대놓고 자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x에만 씌워져 있든지 아니면 식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대칭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만 씌워져 있어요? 식의 일부에만 씌워져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어야 됩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대랑 음일대로 나눠야 돼요.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굽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구예요? 연준씨?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굽니까? 누구예요? 무슨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네?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구예요? fx예요. fx입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셔야죠. 그럼 fx를 우리 하나의 문자로 표현한 게 사실은 y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y는 fx 그림을 그려서 fx가 0보다 큰데 작은데를 찾으시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fx가 뭐라고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지나는 점은 마사랑 2가 되고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 친구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여기고 y값이 0보다 작은 데는 여기가 되겠죠. 네, 사이값 양끝값으로 하셔도 돼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은 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건 x가 마사랑 2 사이 이렇게입니다. 그럼 케이스 나눠서 문제 푸셔야 돼요. 케이스 나눠서 좌변에 있는 친구를 결국 정리한다면 얘가 그대로 나오는 순간 있죠? 그대로 나오는 순간 즉 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대로 나와서 3분의 fx 빼기 f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x가 마사랑 2 사이가 된다면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3분의 fx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fx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 익숙하게 봤죠?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숫자를 직접 넣어서 하셔도 되고 이번에 그래프를 그리는 클래스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2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클래스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삼각함수 그림 그리는 내용을 여기에 접목시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fx는 y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곱해져 있죠? 그럼 뭐예요? 매 y 값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위아래가 뒤집히고요. 3분의 2면 매 y 값에 3등분 한 거 중에 2개.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높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곱한 걸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3분의 2까지 곱한 거니까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3분의 2로.
그럼 0일 때는 그대로 0인데 이 높이가 3등분 했을 때 2개로, 이 높이가 3등분 했을 때 2개로, 이 높이가 3등분 했을 때 2개로, 그 다음에 요 높이가 3등분 했을 때 2개로 줄어든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신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물론 식을 다 넣어서 일일이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계략적인 형태를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가운데 있는 친구는 뭐예요? 곱하기 얼마 한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했죠. 그럼 음수니까 이거 똑같이 그려지고요. 이번엔 3분의 4를 곱했잖아요. 그럼 3분의 4면 3등분 한 다음에 그거에 똑같은 크기로 하나를 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3등분 한 거에 같은 길이만큼 하나 정도 더 가고 3등분 한 거에 같은 길이만큼 하나 더 가고 같은 길이만큼 하나 더 가고 어차피 계략적으로 우선 그리는 거니까요. 3등분 한 거에 같은 크기만큼 한 번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서 어디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마사와 이 사이. 그럼 마사와 이 사이인 여기만 남기고요. 여기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친구는 이보다 클 때 마사보다 작을 때니까 요 두 친구는 마사와 이의 양쪽이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이 2차긴 한데 이렇게 생긴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뭐예요? 우변 m 괄호치고 x-2라고 되어 있죠. 몇 차예요? 제이나 이거 몇 차예요? 이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몇 차예요? 이거요. 예, 1차예요. 1차면 무슨 형태로 그려지나요? 직선이죠. 직선은 선생님이 두 종류로 그려질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기울기 고정되어 있거나. 두 번째, 점하나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건 뭐예요? 점하나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을 지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2,0이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죠. 이건 그림 그려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나는 점에 이게 해당하는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10개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부등호가 되어 있죠. 이 친구가 더 밑에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수히 많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그걸 만족시키는 양수 m의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찾아서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요 고3, 고2 이과 29번이라고 나왔는데 요게 29번에 있는 이유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고2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만들기만 하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 친구였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교점에 대한 계산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10개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네. 시계다 3분의 2번 그냥 계산. 맞아요.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개형을 가지고 대충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뭘 구하는 게 실제 의미가 있는. 사실 여기서는 이걸 구하는 게 의미가 없죠. 식을 구하는 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계략적인 형태만 그렸습니다. 자, 6번도 있네요. 작년 6월 고1 모의고사였었네요. 고1 모의고사였었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이런 걸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친구는 y는 x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친구는 y는 x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P점에서 만나고 P점에서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점이 있고요. P점하고 Q점, 교점 P점하고 Q점인데 Q점이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5부터 P까지의 길이랑 P부터 Q까지의 길이가 같대요. 이건 그림을 고정적으로 그리셔야죠. 누구부터요? Y는 X부터 그릴 겁니다. 문제에 Y는 X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 Q가 있다면 OP의 길이랑 PQ의 길이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P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같은데
Q가 있고요. 문제에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 fx는 PQ를 지나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요. 위로 볼록한 gx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친구고 P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아마 그려지겠죠. 요 그림을 그리시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에 대한 내용을 물론 내분에 대한 내용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떨궈서 이야기를 하시면 닮음이 성립하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좌표를 P, 땡땡땡이라고 놓으면 얘는 2P, 땡땡땡이 되는 거고요. 어디 위의 점이에요? Y는 X 위의 점이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X좌표 P면 Y좌표도 P. Y는 위의 점이니까 X좌표 2P면 Y좌표도 2P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P랑 2P는 fx랑 누구? x의 교점이죠. 우리 교점 구하는 건 연립방정식 근 구하는 거고 fx는 x의 근이 p랑 2p고요. gx는 x요. gx는 x의 근이 p인데 이게 중근인 거죠. 접한다고 나왔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넘기면 빼기는 0의 근이 이거고요. 빼기는 0의 근이 이겁니다. 그럼 fx 빼기 x는 x-p랑 x-2p를 인수로 가지는 거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문제에서 2라고 그랬으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gx-x는 이걸 중근으로 가진다고 했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p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fx는 결국 2, x-p, x-2p 그 다음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gx는 똑같이 -x-p의 제곱 플러스 x 해서 얘랑 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로 문제에서 이야기한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켰고요. 마지막 그 박스 밖에 있는 fx 더하기 gx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fx랑 gx를 더하면 무조건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가 됩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가 됐는데 아래로 볼록한 친구죠? 근데 그 친구의 y 값이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죠? 그럼 뭐예요? x축에 접하거나 안 만난다는 거죠.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 두 개 정리하셔가지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P의 범위 구하시면 되고요. P의 범위 구하시면 되고 전 P의 X 좌표니까 P의 최대값 구하시면 이야기 해결됩니다. 됐죠? 주무시는 분들 좀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잡니까? 월요일부터.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워크북 좀 볼까요? 워크북 재밌는 문제 하나 있더라고요. 재밌진 않고 빡치는 문제 하나 있더라고요. 273번 보시겠어요? (273번) AB 곱하기 A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 곱하기 A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AB를 구하고 AC를 구한 다음에 곱한다도 물론 되겠지만 AB와 AC를 곱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B 곱하기 AC를 구하세요 인데 각각 구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해답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정도 느낌으로 되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평행하고요. 문제에서 CD의 길이랑 A, B의 길이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원이죠.
한 원인데 이 AB의 길이 뭐라고 부르나요? 직선으로 연결된 AB의 길이. 뭐라고 불러요, 저거를? 현이라고 부르죠. 현의 길이가 같으면 한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호의 길이가 같아도 같죠. 근데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도 2배가 되거든요. 근데 현의 길이가 2배 된다고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진 않았습니다. 커지는 건 맞는데 비례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여기선 현의 길이가 한 원인데 같다고 했으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하신다면 중심각,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신다면 중심각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을게요. 됐죠? 자, 중심각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살짝 구리게 됐네요. 이거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합니다. 뭐라고 불렀죠?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라서 여기의 크기가 알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억각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됐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베타라고 놓으면 여기도 베타가 돼요. 역시 억각 형태로 존재하니까요. 됐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같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야기 됐고요. 아까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AB 곱하기 AC거든요. AB 곱하기 AC인데 AB랑 문제 같은 거 뭐라고 나왔어요? CD라고 나왔죠. CD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AB 곱하기 AC를 CD 곱하기 AC라고도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CD 곱하기 AC는 보면요. CD 곱하기 AC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인 값이 얼마인지 안다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죠? 이걸 AD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요. 두 변의 곱이니까. 근데 구해야 되는 게 저건데 정확히 넓이 모르는 거 모르죠. 근데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아까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어요? 각각을 구한 다음에 곱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전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곱셈이 뭐랑 연결 지을 수 있다고요? ADC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D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중등 내용들을 좀 쓰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풀지 아마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선하고 이선이 평행하죠. 그죠? 평행해요. 그러면 AC를 밑변으로 놓는다면 어디에 떨어지든지 넓이가 같습니다. 맞죠? 이게 중등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까지 끌고 올 거냐면 여기까지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하고 누구 이야기가요? ADC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고요? AOC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왜 이쪽으로 끌고 왔어요? 반지름 얼마인지 나와 있죠.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고 여기 5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각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AOC의 넓이랑 똑같은데 그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사인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두 개 같으니까 약분되죠. 약분되죠. 그럼 CD 곱하기 AC는 얼마라고요? 25인 거예요. 이게 사실 못 풀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너무해요. 네, 너무 중등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그리고 보조선도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그었습니다. 보조선 여기 3개잖아요. 이것도 그었고요. 이것도 그었고요. 요거까지 그었잖아요. 그래서 보조선 3개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구하세요인데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의미로 통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그걸로 올렸거든요. 주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근데 이제부터 그냥 생으로 올리려고요. 생으로 올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생으로 올려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생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니면 얼굴이 나올 거예요. 네. 구독자가 많이 생길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막 보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학원 영상을 그냥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냥 막 올리시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나와도 그냥 올리시고 그러길래 괜찮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올려버리려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수업 중에 자지마 이런 것도 다 올라갑니다. 우연히 어머님이 보시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뭐 어떡해요. 네. 선생님이 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어제는 귀집하는 영상은 안 보고요. 문제풀이 영상이나 이런 거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자는 것 같으니까 딴 얘기 하나만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자, 어제 봤었던 거예요. 어제 봤었는데 거기에 써있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관력이 높은 사람은 바로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고 들어봤더니 자, 이런 거였어요. 자, 이렇게 판이 있는데 10개, 10개에서 총 100개를 놓을 수 있어요. 100개를 놓을 수 있는데 한쪽 면은 레드가 적혀 있고요. 한쪽은 블루가 적혀 있는 이 동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 줄 10개는 레드로 차 있고요. 나머지 줄은 모두 블루로 차 있습니다. 그럼 블루 몇 개예요? 예, 90개예요. 레드는요? 10개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막 섞어요. 막 섞고 랜덤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앞면하고 뒷면의 질감이 다르다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야지만 알아요. 그리고 뒤집어도 몰라요. 뒤집었었을 때 뭐 모양이 다르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막 섞은 다음에 우선 뒤집지 않고 막 섞은 다음에 이걸 10개랑 이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요. 10개랑 90개로 나눴어요. 무슨 색이 같는지 모르죠. 눈 감고 막 해가지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린지 알겠죠? 네네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되게 많은 예 중에 하나로 뭐 이렇게 올 수 있겠죠. 레드,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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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이렇게 다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레드 해서 레드가 2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눈을 감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기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까 보면 레드 2개에 블루가 8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에 블루가 몇 개 있죠? 레드는요?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습니까? 많은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대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이젠 뒤집을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뒤집든 이쪽에 있던 친구들을 뒤집든은 상관없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요. 뭘 하는 거냐면 레드의 개수를 10개 쪽하고 10개 쪽하고 90개 쪽을 같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눈 안 떠요. 나누고 나서부터 계속 눈을 감은 상태예요. 왜요는 없죠. 왜요는 없죠.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거면 수학을 왜 하냐? 일일이 세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잘 자서 깨우기가 미안할 정도네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죠? 뭐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네. 최악의 경우에 모두 10개일 수도 있습니다. 레드가 10개일 수도 있고요. 블루가 10개일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왼쪽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레드의 개수를 같게 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뜨고 본다? 아이씨, 아니라고. 아니,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네.
그 생각을 하는 게 이거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참고로 선생님은 맞췄습니다. 안 이상해요. 네가 이거 자꾸 눈을 뜬다 그러는데 눈을 안 뜨고 맞출 수 있어요. 뜨고 어떻게 만 눈을 안 뜬다고요. 있다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죠? 예. 한꺼번에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네? 한꺼번에 같이는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같이는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개랑 9개, 90개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이걸 다시 섞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10개, 90개로 나눴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이쪽의 레드 개수랑 이쪽의 레드 개수가 같아야 돼요. 섞든 뭘 하든. 안 돼요, 칠하는 거. 칠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 근데 지금 눈들을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게 뭔 소리야? 라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힌트는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됩니다. 이유는 뭐 달라져요? 뒤집으면 색이 달라져요. 레드를 뒤집으면 블루가 되고요. 블루를 뒤집으면 레드가 돼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그걸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한쪽 면은 레드고 한쪽 면은 블루라고요. 근데 어느 거를 뒤집을지 그러니까 눈에 감고 있잖아요. 근데 풀 수 있다니까요? 한 번에 약간 블루로 막 바꾸고 이런 거. 한 번에 다 블루로 바꾸는 그런 거. 선생님 말은 이해를 했죠? 여기서 뭘 목표로 하는지 이해를 했죠? 레드 뒷면이 블루인 건 알죠? 그럼 블루 뒷면은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레드 2개 있어요. 여기는 레드가 몇 개 있죠? 그러면 두 쪽의 레드를 갖게 하려면 이쪽에 레드 8개, 이쪽에 레드 8개 만들든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만들든 혹은 4개, 4개 만들든 5개, 5개 만들든 이런 식으로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5개, 5개가 아니라 4개, 4개. 4개, 4개도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만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0개, 0개도 돼요. 됐나요? 근데 11개는 안 되겠죠? 10개만 있으니까. 그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못 써요. 여기 10개인 건 알아요. 여기 10개 있고 여기 90개 있는 건 알아요. 맞아요. 10개짜리 다 뒤집으면 됩니다. 10개짜리에 있는 블루의 개수가 여기에 있는 레드의 개수와 같죠. 왜요? 레드의 개수는 무조건 10개니까 여기에 레드의 개수가 있는 만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블루의 개수잖아요. 그럼 딱 다 뒤집으면 레드가 뭐가 돼요? 블루가 되죠? 블루는 뭐가 돼요? 레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둘의 개수가 역전이 되죠? 그럼 그 개수만큼 이쪽에 있잖아요. 문제를 너무 못 만들어. 이해력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 그럼 선생님이 말한 해석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그래요. 선생님이 너희들을 너무 높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저것보다 저게 더 어려운 거.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이 문제는. 네, 어쨌든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요, 여러분한테. 10분 쉬었다가 문제 좀 더 풀고요. 오늘 진도 좀 나가보죠. 오늘 진도는 등차 수열 이야기. 아까 하던 거 문제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죠. 그럴 수도 있죠. 내 맘이야. 등차 수열 순식간에 나갑니다.
자, 281번 잠깐 보시겠어요? 281번 보시면요. 어디 갔어요? 아, 그래요. 어떡하죠? 그럼 앞에 잘 봐요. 자, 281번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다시 그 직각삼각형이 그림 그지 같네요. 그 야, 너무 잘못 그렸다. 내 마음이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직각삼각형에 다시 내접하는 원을 그렸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과 외접하는 원에 대한 내용이죠.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 외접원의 반지름 너무 못 그렸다. 라지 r 이라고 놓으면 문제에서 내접원의 반지름과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나왔어요. 2분의 13 하고요. 그 다음에 2라고 나왔죠. 우리 내접원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연결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넓이라고 그랬죠. 넓이라고 해서 복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접원의 반지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넓이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내접원과 외접원에 대한 동시에 이야기를 물어보면 넓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였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넓이를 이용하셔도 돼요. 넓이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더 간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부터 할 거냐면요. 요거부터 보죠. 내접하는 원이 있죠. 접한다. 뭐 하셔야 돼요?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직 표시하셔야 되죠. 글쎄요. 문제를 풀기 위해? 왜 90이냐를 물어보면 해줄 말이 있는데 왜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이 90도가 보이면 직각삼각형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기 90, 90인데 이건 문제의 90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90이겠네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면 여기도 반지름이라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됩니까? 무슨 사각형이 돼요? 정삼각형이라뇨.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되고요. 이거 언제 했어요, 우리? 중2 때 했죠. 중2 때. 중2 때 내접, 외접, 원 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2예요. 2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을 한다면 이것도 많이 쓰였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기억나나요?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도 A가 됐고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도 B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뭔가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의 넓이면 사실 이 문제는 중등을 이용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없어도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없으셔도 되고요. 있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 요 길이가 뭘 의미하냐면 지름을 의미합니다. 왜요? 수직이잖아요. 원주각이 90도니까 중심각은 몇 도예요? 180도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큰 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3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지름은 13이 돼요.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요? 13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기억납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쪼개서 이 친구는 B 더하기 2에 2 곱하고 2분의 1. 이 친구는 2 더하기 A에 2 곱하고 2분의 1. 이 친구의 넓이는 A 더하기 B에 2 곱하고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3개를 더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결국 뭐가 돼요? A 더하기 B.
요거부터요. a 더하기 b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b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요건 약분되니까 사실 a 더하기 b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고요. 2이니까 4가 있는 거죠. a 더하기 b 얼마였어요? 네, 그래서 넣으시면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내저번, 외저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세요 했는데 직각이라서 굳이 사인 법칙하고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해결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넓이가 2등분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그만 일어나. 선생님이 재밌는 수학 문제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봐요. 빨리 봐요. 개 재밌어요.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개 재밌어요. 어제 선생님 수학 문제 풀다 밤샜어요. 자, 일어나세요. 자, 그만 주무시고 일어납시다. 선생님이, 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던졌다. 예. 얘들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한숨을 쉬고 그럽니까? PQ가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인지 아닌지는 이 문제에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위쪽에 있는 이 조그만한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60도라고 나와 있어요. 특수각이네요. 그러면 특수각과 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AP의 길이를 스몰 p, AQ의 길이를 스몰 q라고 한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32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죠. 두 변과 끼니각 있으니까요. 됐죠? 근데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P 얼마고 Q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 거고요. 둘이 무슨 관계였으면 좋겠다고요? 절반이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의 길이나 Q의 길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길이였죠? PQ의 길이래요. PQ의 길이에요. A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잠시 스몰 a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여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PQ 60도가 있으니까 미지수긴 하지만 뭘 써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중에 미지수긴 하지만 3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고요. 이걸 구하세요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때 기준이 되는 건 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대변부터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빼기 2PQ 곱하기 코사인 60도입니다. 코사인 60은 구할 수 있네요. 코사인 60 얼마예요? 2분의?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하면 사라지겠네요. 됐죠? 됐죠? 그리고 P 곱하기 Q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사인 60, 사인 60 사라지면 PQ는 얼마라고요? 25 곱하기 30이요. 됐습니까? 25 곱하기 30이면 얼마냐? 이게 8430이죠? 2분의 1도 있네요. 미안해요. 그럼 요거까지 한다면 4가 되겠네요. 그럼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요.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PQ의 값은 고정적으로 얼마여야 된다고요? 400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A의 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빼기 400이 되는데 문제에서 PQ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이거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셔도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상수니까 냅두시고요. 사실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면 전체 최소값과 연관이 있겠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건 뭐예요? P 곱하기 Q가 얼마다? 400이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죠. 곱셈 알고 있는데 덧셈의 최대치수 물어보고 있네요. 뭐 이용하셔야 돼요? 산술기하요.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의 곱이에요. P제곱, Q제곱이라고요. 그럼 사실 이건 얼마예요? 2PQ가 되죠? 그래서 80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80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400까지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범위는 뭐가 돼요? 40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A제곱이잖아요. 그럼 A의 범위는 누구보다 약변의 루트 쉬운 루트 4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400 20이 되겠죠. 이 최소값은 20입니다. 안 이상해요. 그리고 그게 성립하려면 누가 같아야 돼요? P제곱하고 Q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PQ의 길이가 같아야 돼서 여기 보시면 25랑 30이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선은 얘랑 평행한 구조는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몰라요. 자, 마지막 294번 풀어보죠. 이 친구도 내접하는 것과 외접하는 것이 동시에 있는데 아까 전엔 삼각형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각형이죠, 사각형. 사각형이라는 내용만 다르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하면 접점 연결해서 중심하고 수직 표시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도 하니까 뒤집어 말하면 사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있기 때문에 뭘 하셔야 돼요? 대각의 합이 180도다도 활용을 하십니다. 얘들아 주무시는 분들 다 일어나시고요. 주무시는 분들 다 일어나주세요. 수업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20분밖에 안 되는데 다들 이렇게 피곤해서 어떡합니까? 왜 그래? 자, 정신들 차리시고요. 또 그럼 우리 질문 시간 한번 가져볼까?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우리? 여러분, 대학에 가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제일 즐거웠었던 게 그거였었습니다. 제일 즐거웠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학문을 하는 즐거움이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학문을 하는 즐거움은 나중에 느꼈고요. 대학에 가서 나중에 느꼈죠. 나중에 공부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공부만 한다는 거에 재미를 느끼긴 했죠. 어쨌든 요거는 거짓말이고요. 이 당시엔 거짓말이었고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 MT를 가는 거였어요. MT가 뭐의 약자입니까? 맞아요. 멤버십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가서 술 먹습니다. 그냥 술만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는데요. MT 가서 술을 먹으면 재밌습니다. 재밌다. 왜 재밌냐면요. 젊기 때문에 술 먹고 놀 때 기분이 업됩니다. 나이 먹으면 기분이 업되기 전에 몸이 상하는데요. 젊으니까 막 기분이 업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업되는데 자, 술은 흥분제일까요? 억제제일까요? 흥분제일까요? 억제제일까요? 억제제입니다. 뭐를 억제하냐면 이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울지 말아야지 하는 이성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억제되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감성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우는 사람, 혹은 헤어진 이성에게 전화하는 사람, 토하는 건 이제 속에서 안 받아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흥분제, 반대인 흥분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흥분제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 많이 먹고요. 선생님도 개 많이 먹습니다.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고요. 카페인을 먹으면 보통 이제 기분이 업이 되죠. 그렇죠. 카페인 먹으면 기분이 업됩니다. 여러분 카페인 먹으면 뭔가 이렇게 고양되는 고양이 어려운 뜻인가요? 요 고양 그거 말고요.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카페인을 먹으면 갑자기 뭔가 에너지가 몸에서 도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다 이러다가 카페인 딱 먹으면 힘난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군요. 그래요. 그래서 카페인은 기분을 업시킵니다. 근데 반대죠. 하지만 기분을 업시킨다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커피보단 카페인, 여러분들이 마시는 하식스라든지, 요즘 하식스 잘 안 먹나요? 혹은 그거 있는데 레드불 말고 좀 더 몬스터. 선생님 때는 없었어요. 선생님 때 없었습니다. 몬스터 없었어요. 하식스도 없었고요. 선생님 때는 요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는 그 바카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카스는 흥분제는 아니에요, 사실. 네. 네? 커피 우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여기에 어쨌든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몬스터나 하식스에 술을 타 먹으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걸 왜 먹어요? 맛도 있고요. 맛있다고요? 여러분 몬스터 먹으면 그 달콤하고 맛있는 맛 있죠. 근데 술을 먹어본 친구는 조용히 하시고요. 안 먹어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 소주 먹으면 굉장히 씁니다. 써요. 단맛도 나긴 나는데 쓴맛이 대부분이에요. 단맛이 처음 많이 난다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써요. 굉장히 쓰기 때문에 여기에 몬스터나 하식스에는 카페인도 있지만 다량의 당도 있습니다. 달콤하죠. 그래서 제로가 얼마 전에 나오긴 했는데 제로는 몸에 부스트를 주는데 조금 덜 합니다. 네, 어쨌든 당이 있어야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당이 있기 때문에 술에 섞어 먹으면 쓰지 않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업되고 감성이 있는 상태로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인간의 체력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젊어서 빨리 체력이 회복된다고 해도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진하게 놀아버리면 다음날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인다는 건 격한 표현이고요. 오랫동안 자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자야 되는데 몸에 뭐가 남아있어요? 카페인이 남아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술을 처음 먹게 되면 이 술에 대한 그 몸의 반응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술 먹고 잘 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술을 먹으면 여러 가지 신진대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정상입니다. 잠을 잘 잔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불면증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때문에 피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술을 먹고 놀 때는 가능하면 술만 드세요. 술만 드시고요. 섞어 먹진 마세요. 섞어 먹으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술 먹는 게 너무 즐거워서 섞어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섞어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꼭 2일에서 3일 정도의 휴식기는 가져주세요. 휴식기를 안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이 들어오든 카페인이 들어오든 당이 들어오든 그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쓰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장기 중에. 간이죠. 간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면 이렇게 팔 운동 막 해요.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아프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운동 많이 하면. 근육통이 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팔의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지죠. 간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간을 많이 쓰게 되죠? 간이 점점 커져요. 좋은 거예요? 아니죠. 간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단단해집니다. 좋은 거예요? 이걸 의학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간경화라고 부릅니다. 간이 경화됐다고요. 단단해진다고요. 단단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육하고 다르죠. 아니에요. 근육하고 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기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장기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은 인체에서 가장 회복이 잘 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베스트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는 며칠을 쉰다면 이게 다시 말랑말랑해집니다.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애기 간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2, 3일의 휴식기를 가지면 다시 몸이 정상이 되는데 젊을 때는 이게 휴식기 없이 계속 먹죠? 그럼 간이 단단해졌다가 말랑말랑해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이만해지면서 단단해져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만해졌을 때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포가 단단해지면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하게 돼서 일반 세포가 아닌 이상세포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가버려서. 그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실 때 젊으니까 포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2, 3일의 휴식기를 가지시고요. 2, 3일의 휴식기를 가지시고 선생님이 단연간의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해장 방법은요. 해장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의 분해를 위해서 필요한 건 첫 번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단숨에 줄 수 있는 단당류나 이당류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꿀, 설탕물 이런 걸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초코해몽도 나쁘진 않은데 카페인이 많아서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초코해몽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분해되기 위해선 알코올은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 무슨 뜻이에요? 물이 더해져야지만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공장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물 잘 안 먹죠? 그죠? 습관적으로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기본적으로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술을 때려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이 해독을 못합니다. 그럼 그 해독을 못한 친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뇌로 갑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물을 많이 먹는, 어느 정도로 많이 먹는 게 제일 좋냐? 역시 선생님의 단연간의 경험으로 놓고 본다면 소주 한 잔에 소주 한 잔에 그 음식점 가면 나오는 요만한 물컵 있죠? 요만한 물컵에 반 잔이 가장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을 드실 때 물을 드세요. 물을. 그래서 소주 한 잔 먹고 물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물 먹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뽀송뽀송한 간으로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배부른 게 낫습니다. 지옥 같은 숙취를 겪고 난다면 배부른 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초코해몽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어렸을 땐 초코해몽이 없었어요. 대학교 다닐 땐 초코해몽이 없었습니다. 초코해몽은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바나나 우유가 있었죠. 그 단지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네, 바나나 우유가 있었습니다. 이걸 사주는 친구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흑심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다 초코해몽 먹을래? 라고 데려가면 흑심이 있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코해몽 사러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초코해몽 먹으러 갈래? 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연애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흔들다리 효과라는 거 압니까? 흔들다리 효과라고 있어요. 흔들다리에서 고백을 하면 이성에 대한 몸의 긴장감을 이성에 대한 떨림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라고 생각해서 고백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술을 먹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업된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이성을 만나면 판단이 흐려지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게 얘 때문인가? 가 됩니다. 술 깼을 때 차일 수도 있어. 잠깐이라도 사귀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초코해몽을 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 있는 자리에서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난 자리가 좋은가 보다 하다가 단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좋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술이 좀 약한데 이런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꼭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술이 들깬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이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근데 뭔가 기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술을 먹다가 중간에 초코해몽 먹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성이 나가죠? 그러면 같이 따라 나가면서 나 편의점 갈 건데 같이 갈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술을 먹었는데도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절 한 번으로 이렇게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지 말고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기회를 계속 엿보도록 하세요. 여자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엄청 잘생긴 거 아니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 잘생긴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엄청 잘생긴 게 아니라 이성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본 적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기 위해선 주변을 서성대시면 됩니다.
서성대시다가 기회를 노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방금 지웠네요. MT입니다. MT예요. MT는 보통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밤새 술을 먹고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코햄몽을 사러 가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취하지 않고 본인의 그 맡은 바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물을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을 꼭 드세요. 그러면 다음날 지옥 같은 숙취나 혹은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해장으로 라면 같은 거 안 됩니다, 사실은. 해장으로 라면을 할 경우에 너무 고염도기 때문에 몸에 있던 수분을 거기다 빨아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장이 덜 돼요. 근데 술을 먹고 나면 미각이 좀 죽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하고 아까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는 물 많이 먹고 단당류인 꿀물이나 설탕물 같은 거, 그런 거, 혹은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쉬면은 사실은 그게 잘 빠릅니다. 근데 약간 해장국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장국 먹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경험상 그랬어요. 물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예,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거 먹으면 오히려 속이 아프게 됩니다. 자, 됐죠? 아유, 오늘 너무 여러분들 자고 있어서 쓸데없는 이야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 나가볼까요? 안 됩니다. 등차 수열 이야기요. 맞아요. 필기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쓰세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일어나시고요. 주무시던 분들. 자,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등차 수열은 이름에서 무슨 수열인지가 쓰여 있죠. 등차 무슨 뜻이에요? 차이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거고 항들의 앞에 항과 뒤에 항의 차이가 같은 수열이란 뜻이죠. 그러면 n번째 항이 있으면 그 전항은 n-1번째 항이라고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뺐을 때의 값이 어떤 상수가 늘 나오는 형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된 상수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공통된 차이라서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걸 n번째 항과 그 전번째 항인 n-1번째 항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요. 이건 쓰지 마세요. 잘 안 쓰지만 a n 플러스 2번째 항하고 전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도 d가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관계를 기억하는 거지 n이냐 n-1이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거보단 이게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전에 우리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 친구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n은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쓰려면 사실은 전제 조건이 붙어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n에 1을 넣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a 여기 n에다 1을 넣으면 a 0이 되죠. a0가 되면 0번째 항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쓰려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여기는 n에다 1 집어넣는 것부터 a2 빼기 a1, a3 빼기 a2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근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뭘 보여드리려고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 중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변이 같죠? 좌변이 같다라고 놓으면 an-an-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고요. an an 플러스 1 요거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다면 an 더하기 an, 이 an은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n번째 항, 그 전항, 그 다음 항 있어서 가운데 항 더하기 가운데 항은 그 전과 그 다음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됐습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항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식입니다. 그래서 항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이런 친구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관계식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관계식으로 일반항을 추론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쫙 적어가지고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인 일반항. 일반항의 뜻이 뭐라고 했죠? 뜻. n번째 항이 얼마인지 관계를 표현한 게 아니고 뭐?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항 더하기 n-1 D가 되는 겁니다. 됐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유도 과정은 우리 교재 제일 처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로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공식 있었죠. 합도 유도하는 거 보여드렸었습니다. 적어가지고 뒤집어서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합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뭐가 됐냐면 2분의 n하고 A1 더하기 AN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말로 외우자고 그랬죠?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더해진 항의 개수예요. 더해진 항이 몇 개냐? 더해진 항의 개수였고요. 요 A1은 더해진 친구의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더해진 친구의 마지막 항, 끝항 또는 말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가운데 친구들이 뭔지 몰라도 우리는 초항하고 끝항만 받아들이면 됐고요.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랑 같은 의미로 보세요. A1, A2, A3 해서 AN이 있으면 그 전 친구 AN-1이고 그 다음 친구 N-2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친구예요. 그럼 이 둘의 합하고 같은 건 사실 뭐냐면 얘네 둘의 가운데 있는 친구의 2배인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중항 이야기였죠. 왜요? 가운데 어딘가 있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센터라고 할게요. 이거의 D만큼 뒤로 간 횟수랑 K만큼 뒤로 간 횟수랑 여기서 D만큼 K만큼 D로 앞으로 간 길이가 같잖아요. 너비가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차 중항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A2랑 AN-1의 합도 사실은 이 친구의 2배. 그리고 요거랑 요거의 합도 사실은 이 친구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초항하고 끝항의 합이 궁금했었는데 사실 초항하고 끝항의 합이라는 게 둘의 가운데 있는 친구의 2배이기 때문에 한 칸씩 앞으로 당긴 친구나 두 칸씩 앞으로 당긴 친구들도 사실은 같은 합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항하고 끝항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항의 개념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외워줘야 되는 내용 중에 이게 있었죠. 결국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 1차였었고요. 그 1차의 개수가 뭐였습니까? 공차 D였었습니다. 이거 결국은 수능까지 가시면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요거 내용만으로 충분한데 요 내용을 수능까지 가시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당장은 왜 뭐? n에 대한 1차.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고 개수가 D. 그 다음에 합은요. n에 대한 몇 차예요? 2차고요. 그 개수가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2분의 D가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요 내용이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반항을 통해서 미지수를 A1과 초항과 D로 바꿔주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합에 대한 내용 하나만 좀 해보죠. 뭘 한숨을 쉽니까? 어린 친구들이. 안 돼요.
자, 321번 볼까요? 워크북. 아까 음주 이야기할 땐 초집중해서 들으시더니 좀 서운합니다. 그때도 안 돌려다니지. 갑자기 돌려요. 아, 그러지 마. 왜 그러지? 하기 싫으니까. 선생님은 나중에 학원 강사 때려치고 그런 거 할까 봐요. 이런데 강연회 같은 거 가서 이렇게 썰 푸는 거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연회 같은 거 하면서 썰 풀고, 그 다음에 인생은 녹록치 않아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나, 아니면 증문즉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질문 받고, 고민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고 이런 거. 유튜버를 하세요. 근데 유튜버로 하면 질문이 안 들어와요. 방금 이야기랑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질문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인생의 고민이나 이런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쌤 MTR 관하고. 쌤이 맨날 수학 질문. 아니요, 선생님이 언제 수학 질문하라고, 늘 모든 걸 질문하라고 그랬죠. 고민 있는 거 다 질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선생님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고민 많이 받는지 알아요? 맞아요. 연애 상담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에 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분 중에 데스크 선생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결혼하셨거든. 그래서 결혼 축하도 할 겸 해가지고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학원 있을 때도 상담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 생각엔 남편이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감정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다. 그래서 여자분이 너무나도 F시더라고. F시고 남자분 너무나도 T셨어. 그래서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또 쓸데없는 이야기였네.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이 남자분이 어머님이 좀 말을 막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자식들한테도 막 하시는데 부인한테도 막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머님한테. 말 막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말 좀 조심해서 해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내 상담했던 그 선생님한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막 욕설은 아닌데 의도가 그렇게 썩 좋은 의도가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셨어. 마음이 상하셨는데 이제 그날은 결혼식이고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한 거지. 어머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때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나를 위로해줘였어요.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고 그건 다 지났으니까 지금 그때 기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 위로해줘. 그리고 본인이 원한 건 미안해. 이런 감정적인 동요를 원하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요. 여자분에게 말고 본인 엄마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 기분이 별로였었다는 걸 어머님이 알게 되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다음에 그러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제일 서운했다는 게 그거예요. 결국 본인의 감정에 동조는 안 해주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 게.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왜 이런 거냐면 내가 이제 100%는 모르지만 남자분 만난 게 아니니까 100% 모르지만 이분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봤을 때 엄마한테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 근데 지금 본인이 요거에 대해서 미안한 건 없다고. 엄마를 단속 못 시켜서 그거가 화가 난 거지. 단속을 못 시키고 그거를 지키지 못한 엄마에게 화가 난 거지 너에게 미안하거나 그런 감정은 전혀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너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걸로 상처를 받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난 거고 그런 일을 미리 저지할 수 있었는데 저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난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다고. 어쨌든 미안하다고 안 해서 그게 개빡쳤는데
말 들어보니까 이건 미안한 사건은 아니구나, 남자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화가 난 거다. 이해를 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야 돼. 아니요. 지키지 못했는데 미안하진 않아요. 왜요? 왜요? 하하. 미안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했을 때가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근데 왜는 없죠. 이 사람은 예측을 하고 모든 걸 했는데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미안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어떤 포인트에서 미안해야 합니까? 자기 엄마니까 자기 엄마 대신 미안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엄마를 대신 미안해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한 짓을 대신 미안해 할 수 있죠. 화가 난다니까요. 왜요? 왜요? 아니 네가 그 아니, 이상한 근데 사람이 엄마의 행동이 미안하진 않죠. 아니 자기 가족이 자기 부인이 너희는 감정하고 행위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행위와 너희가 느낀 감정을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 게 미안할 수는 있는데 행위에 대해서는 미안할 수 없죠. 행위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F들이 힘든 거예요. T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F는 어떤 느낌이고 T가 어떤 느낌인 걸 아는데 F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가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T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가 나옵니다. 그건 FT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이 결여돼가지고 약간 표현을 못하는 아니요. 결여됐지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하면 T들은 대부분 그렇네. 미안해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예요. 거짓이라도 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를 교육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교육해야 돼요. 거짓으로 미안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아니요. 거짓으로라도 내가 마음속에 미안한 건 없지만 상대를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남자분 입장이었으면 너희가 이야기한 걸 똑같이 해줬을 거예요. 화내는 것도 맞는데 그때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는 거다. 그러면 남자분은 분명히 그럽니다. 내가 방금이요. 뭐가 미안한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 미안한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T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F들입니다. 근데 F들을 이해하려는 T들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T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F들은 이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끼는 거고. 맞아요. F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겁니다. 잘 알고 있네요. 네, 잘 알고 있네요. 그런 거 잘하면서 왜 상대가 화난 거는 몰라요. 선생님 싹 튀죠. 선생님 제가 그 쌉팁니다. 듣자마자 미안하겠다고 하겠구나 이러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분은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분은 화가 난 거지 미안한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응. 미안한 건 뭐냐면 내가 실수를 한 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선 실수를 하지 않았죠. 실수를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실수를 한 게 아니죠. 근데 너희가 자꾸 미안해하라는 건 뭐냐면 감정 상한 거에 대해 미안해하라는 거예요. 그 그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T들은 감정 상한 거에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성의 문제가 있는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그 감정 상하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걸 미안해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어머니 약간 잘 말씀 못해서 그래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미안해 하잖아요. 왜 미안해야죠. 제가 슬픈 감정이 들어서 왜 내가 아니에요. 잘 못 니네는 그 느끼겠어요. 감정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T 입장에서 보기엔 감정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고 F 입장에서는 미안하다가 이렇게 큰 거예요. 미안하다. 하나 그래서 먼저 T들은 사랑한다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감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다와 사랑이 다르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 다르고요. 부모님과의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못합니다. 그 사랑이 다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들끼리의 사랑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T들은 그래요. F들은 그냥 막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치네요. 아유, 미안하다 말을 못할 정도면 안 미안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미안해요. 미안한 게 문제라니까요. 미안해야죠. 그러니까 미안해가 정상인데? 그 F들은 본인들 거 외엔 받아들이려 하질 않더라고요. 너무 편협했어요.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너의 기준밖에 안 세운 거예요. 만약에 쌤처럼 막 와이프가 막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쌤은 그냥 막 화를 내실 거예요. 막. 옛날이었으면 화만 내요. 왜요? 근데 이제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저 사람은 사회가 안 된 거 아니에요? F를 정확히 말하면 F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죠. 화를 내고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그럼 돼요. 근데 이제 F들을 많이 다루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늘 하던 대로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들끼리 만나면 방금 이야기에 싸울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T들끼리 만나면. 여자도 T고 남자도 T면 어머니가 이랬어. 아 그래? 아씨 엄마 왜 그랬지? 그러면 끝.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할게. 그럼 끝입니다. 근데 그러면 쌤은 아프다고 막 엄청 아파가지고 누구한테 막 전화를 했는데 병원을 가라고 하면 안 서운하죠? 왜요? 왜 서운해요? 걱정을 해야죠. 괜찮으라는 말 안 하고. 여기 병원 아 가. 괜찮아. T의 지향점은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한다. 많이 아프겠다 약간 이런 거. 아니, 걱정이 그래서 안 사실은 T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 근데 왜 병원에 안 가고 나한테 연락했지? 이겁니다. 왜요? 응, 와 진짜 개극이다. 응. 왜 병원에 안 가고 나한테 연락해서 이러지? 이 시간에 병원을 가는 게 훨씬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F들은 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나요? 아니 왜냐면 그죠? 보호받고 싶어서. 그죠. 괜찮냐고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T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괜찮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괜찮은 게 뻔해 보이는데 괜찮냐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소모적인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들었을 때 왜 전화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T예요. 네. 혹은 여기서 전화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다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동요 같은 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동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유,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면 다들 이렇게 깨어 계신다. 선생님 되게 서운합니다. 응? 아니,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데 어릴 때는 안 그랬죠. 어릴 때 선생님 영화 보고 운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요? 30대 중반부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애들 죽는 거 보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네, 그러면 쌤은 마블에서 그 아이언맨 죽었을 때 안 울었어요? 그건 슬픈 일은 아니죠. 그건 슬픈 일은 아니에요. 그건 영웅의 대서사시인 것 뿐이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스리생에서 애기들이 죽은 게 슬픈 일인 거죠.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본바로 T들은 F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F들은 T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로 끝나더라고요. 네. T들은 F를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그럼요, 노력하죠. 노력하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F가 T를 연결해주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F 중에 T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뭐지 약간 생각을 잘 못해요. 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좀 본인 생각도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T가 F를 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본인 생각도 모르는 애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오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럼요. 싫어하죠. 개 싫어합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짜증만 내고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알겠죠? 아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할 때만 깨어있고, 선생님 서운합니다. 쉬는 시간이라 못 해줄 것 같아요. 이따가 3교시 되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등차 수열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문제 하나 드렸듯이 한 문제만 좀 풀어볼까요? 워크북 321번입니다. 재현아 일어나자. 자, 워크북 321번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상문제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호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 없이 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수열하고 중괄호가 되어 있죠. 그럼 AN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수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수열의 이름이 AN이란 뜻입니다. 근데 AN이 무슨 수열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의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그럼 SN은 우리 이야기하던 것처럼 A1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AN까지의 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SEN-1이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래요. 자, 그럼 이 수열의 이름이 뭐라고요? SEN-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열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 S가 뭐라고요? 한 문제니까. A1부터 AN까지 합인 거예요. 그럼 SEN-1이라는 건 의미상으론 EN-1이라는 건 A1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올 때까지? AEN-1이 나올 때까지 수열의 합인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어요. EN-1이나 밑에 있는 EN 나오면 뭐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홀수짝수. 홀수짝수. EN-1, EN이면 홀수짝수. 그리고 그런 이유가 수열에서 특별히 멘트가 없으면 N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 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못 들어가요. 수열이면 무조건 얼마만 들어간다고요? 특별히 멘트 없으면 1, 2, 3, 4, 5, 6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저게 이런 의미인데 생각을 좀 해서 넣어서 좀 직접 볼게요. 그럼 N에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거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의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예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예요? 뭐라고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고요? 1이 아니고 S1이 되죠. S1이 돼요.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그럼 두 번째 항은요? N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얘라고요. 세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은요? 여섯 번째 항은 생략.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친구라고요. 그럼 이 수열은 뭔지 몰라요. 어떤 수열 AN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 누구? AN의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초항인.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 두 번째 항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항이 세 번째 항이 되는 그런 친구인 거라고요. 그냥 그렇대요. 그래요, 수열이라고요. 수열은 뭘 쓴다고요? 중괄호를 써서 수열의 이름을 표시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왠지 몰라요. 그냥 그렇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형태를 띠고 있대요? 이건 그냥 쓴 거고. 무슨 형태를 띠고 있대요? 공차가 얼마인?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를 더한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의미 해석을 못해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전혀 상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머릿속에는 여기 오는 숫자가 다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2, 3, 4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N에 1, 2, 3, 4를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친구는요. 첫 번째 항 얼마예요? 풀로 이야기해봐요. S이죠. 이게 첫 번째 항으로 가지는 친구란 뜻이에요. 두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은요? 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를 더한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더하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건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A 10이죠. 우리 알고 있는 건 S인데 구하라는 건 A예요. A와 S의 관계 알고 있죠? A10을 구하기 위해선 S10에서 를 빼면 되죠. S10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S9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안 쓴,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A2에 관련된 친구는 S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A2에 관련된 친구는. 요것처럼요. 요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S2 빼기 S1이죠. A면 A, S면 S 한쪽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관련된 친구 여기랑 여기 있죠? 얘네들은 살려도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문제에 안 나와 있죠? 얘네는 죽여서 A, S9을 S1에 관련된 친구로 하면 마이너스 4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야 돼요. 그래서 S9는 뭐가 된다고요? S1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몇 번 간다고요? 4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S10은 똑같은 이야기로 이 친구들은 문제 안 나왔으니까 죽이고요. 이렇게 4번 가면 되네요. 플러스 3씩 4번 가면 되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S2에서 3씩 4번 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면 이건 숫자니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게 남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인 거예요. 그럼 해결됐죠. 뭐예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n에 들어오는 게 자연수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고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쓰이든 안 쓰이든 홀수 짝수구나. 그 생각은 하셔야죠. 알겠죠? 뭐가 주어져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죠. 처음 나오는 형태잖아요. 써봐야죠. 알겠죠? 안 어렵죠? 이건 전혀 상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만 한다면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은 실제로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에 3점 정도로 나와요. 몇 번 문제예요? 100번 문제입니다. 번호자리로 놓을 거예요. 아니요. 3점짜리면 중간. 아니. 네. A2가 어때? A.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A2가. 멍청해서 근데 A2. 아예 멍청하단 말 하지 말고. S2 빼기 S1 응. 왜? S2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1항부터 2항까지 합이라 A1 더하기 A2가 S2예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S1을 빼면 S1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A1이에요. 그럼 이렇게 빼면 뭐만 남아요? 그래서 A2를 이걸로 했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에 표현된 건 S로 표현됐으니까 S로 바꾼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인 거죠. 저거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럼요. 오늘은 안 했는데 그때 했죠. 3주 전에 했죠. Sn 빼기 Sn-1이 AN이다는 3주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S0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었죠. N이 자연수다라는 이거는 오늘은 안 했는데 그때 할 때 제일 처음에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어요. 진짜요? 그럼요. 3주 전에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뤘죠. 됐습니다. 아유, 힘들었어요.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없어. 좋은데요? 없어, 쓸데없는 이야기 이제. 첫사랑 선생님 첫사랑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해보세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해요, 아이디요. 선생님은 아이입니다. 누가 봐도 아이잖아요. 내가 진짜요? 선생님 INTJ예요. 너무 쌤이 아이. N이에요? 쌤이 N. N이라고요? T. 그럼 겁나 S 같은데. N이 생각 많이 하는 거잖아요. ISTJ 같아요. 그냥. 선생님 생각 개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조져야지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도 개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선생님 벌써 다음 주에 뭐 할지 어느 정도 계획 세워놨는데요. 다음 주에 정대문 미친 소리 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아이는 내향이죠. 이게 선생님 봐도 모르겠다. 이거 내향이고요. 몇 번째 나왔어요, 아이랑.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 저거 계획도 아니에요. N이 계획도. 이게 계획이 아닌가요? 이게 생각이 많은 거죠.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좀 이성적. T가 이성적인 거고 이게 계획이죠. 계획이나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예,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세웁니다. 예, 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세 번째 안까지 생각하고 가요. 선생님이 옛날에 이게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성향이었던 거예요. 예. 선생님 친형이 이게 뭐죠? 반대가? P. 예, P잖아요. 친형이 이거더라고요. 친형하고 뭐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친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안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걸 생각해? 라고 이 사람은 나랑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애초에 안 된다는 걸 생각을 안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되지 않았는데 왜 그걸 벌써부터 생각을 하냐. 그럼 안 되고 생각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생각해도 된대요. 그래서 나랑은 많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사람하면 응? 이런 사람하면 근데 이게 선생님도 제이긴 제인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계획한 대로 일이 100% 돌아가지 않는구나. 한 60, 70%만 돌아가도 되게 잘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일이 안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계획을 안 세우잖아요. 아니 저 계획을 세우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안 세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걸 넘어섰다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가 됐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걸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막 다 노력도 해봤어요. 되게 막 타이트하게도 해보고 막 흔히 말하는 갓생을 사는 막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되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획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거예요. 아닌데요. 왜 내 인생인데 네 맘대로 결정해?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실천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실천을 다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천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방학 시작할 때 이만큼 할 거 세워놨죠? 근데 다들 요만큼밖에 안 했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했고 요만큼도 사실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할 때 다음에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나가야지 안 한 걸 가지고 괴로워 라고 하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만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안 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이긴 한데 크게 이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거 갈 때는 내가 계획의 주체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요. 친구가 계획 세운다 그러면 맡깁니다. 그리고 친구가 뭘 하자고 하든 그냥 합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친구가 안 따라오면 화냅니다. 그런 거죠. 그럴 거면 왜 나한테 맡겼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고요. F인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F인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감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본인의 감정도 잘 모르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 나한테 맞추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싫어. 자,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해력이 없으니까 F니까요. 네? 이해력이 없잖아요. 이해가 없으니까 F 아니에요? 근데 남의 감정이 없으니까 T인 거고요. 교육을 통해서 T가 F를 바라볼 수 있고 F가 T를 바라볼 수 있는데 F는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 T가 거짓말을 미안하다는데 거기서 F가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F는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F는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약간 T에 가까운 F만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만약에 물어본다면 네가 진정성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물어봐요. 근데 약간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F도 좀 T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저희 가족이 거의 아니요, 못해요. 못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병원을 가라고 막 뭘 해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T도 F를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냥 학습을 통해서 이때 이 말을 해주니까 좋아했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F는 학습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데요. 아니에요. 자, 이제 채점하시고요.
채점하시고요. 정답지 드렸죠? 오늘 시작할 때 정답지 드렸습니다. 채점하시고요. 오답 체크표에 체크부터 좀 하죠. 이제 주무시는, 돈이 좀 일어나시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과제 안 해오신 분들이 개 많은 것 같아요. 주말에 왜 이렇게 노셨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왜 모든 이야기에 아니부터 시작을 합니까? 또 아니. 4,000원이 가라고 그래요. 몇 살이야? 네? 몇 살이야? 그래, 그러면. 네, 그러면 또 놀긴 해야 되는데. 동갑이요. 어쨌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주말에 과제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과제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 과제는 내일 마저 확인하겠지만,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 과제는, 네, 오늘 남아서 하고 갈 겁니다. 오늘 남아서 하고 갈 거고, 상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남아서 하시면 돼요. 지금 채점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